네, 아침 기온은 서울이 14도 등 어제와 비슷하고 낮 기온은 서울 24도, 대구는 28도까지 오르면서 한낮에는 덥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18도, 습도는 72%입니다. 김지연입니다. 자정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SBS. 안녕하세요. 드라마 애저언니 민자에서 민자역을 맡은 차화연입니다. 라디오의 중심 103.5 SBS 라디오. 여러분의 귀와 마음까지 편안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주파수 103.5 고정해주세요. 경고문. 본 방송을 청취함으로써 발생하는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피해, 불면증, 정서불안, 귀차니즘, 왕따, 성적 하락, 인성 변화, 대인 기피, 가정 불화, 발육 부진, 기타 등등에 대하여 본 고스트 스테이션 제작진 일동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경고드립니다. 잠시 후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차가 막히면 우회전하면 되고 또 막히면 좌회전하면 되고 그래도 막히면 뒤맥혀면 되고 20m 앞 유턴입니다. 오케이 빠른 길도 생각대로 하면 되고 생각대로지. Access granted. You're connected to the ghost station. We are the children of darkness. The friends of moon and stars. Now you are one of us. Welcome. 영화 타임머신. 좀 지난 영화지만 오늘 봤는데 허접한 것 같으면서 너무 재밌더라. 과학 영화가 점점 가면서 판타지, 문학적, 철학적으로 변화해가는 것도 같고 여하튼 재밌었음. 무섭기도 하고 인간에 의해 달이 여러 조각으로 부서진 것도 또 80만이라는 시간과 6억이라는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간 것도 무섭고 시간이 그렇게 오래 지나갔는데 인류의 삶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도 무섭고 정말 이 지구가 이 세상이 계속 가다가는 그렇게 문명이 원점으로 포맷되는 건가? 영화를 보기 전에도 세상의 포맷을 생각도 해봤는데 이 영화를 보니까 뭔가 좀 더 신비? 경외감이 들더라. 이유는 모르겠지만 또 한 종족, 그러니까 인류의 일부가 지하에서 사는 종족과 지상에서 사는 종족으로 나뉜 것도 신기했음. 좀 억지가 있긴 했지만 그럭저럭. 근데 지상 종족은 진화가 안 된 듯. 그냥 80만 년 전 사람이랑 같은데 지하 종족은 좀 변했더군. 이게 진화인지 모르지만 이상한 오크처럼. 또 영화 안에서 지하 문명 날려버리고 원점으로 돌아간 지상 문명에게 이 서구 우월주의를 주입하는 것 같은 장면 좀 뭔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 영화 본 식구들은 내 말 이해하겠지. 이상 마무리는 지하 종족으로 진화한 후손들이. 디디디딩 딩딩 타임머신을 보셨군요. 빔비비빔 그 영화 타임머신은 몇 가지를 좀 더 이렇게 고려하시면 재밌어요. 그 타임머신의 원작자 웰즈 자체가 그 옛날 19세기 세계관에 어쨌든 얽매여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안에 보면은 은근히 인종차별주의적인 모습이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백인들은 꽤 괜찮은 뭐 이런 뭐 지적으로 우월한 생명체로 존재하고 그리고 동양인이나 흑인들은 더 열등한 생명체로 퇴화하고 그래서 뭐 그 종족의 이름을 일로이라 부르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그 독일계 유명 아트락 밴드 중에서 일로이라는 밴드 있어요. 그 거기서 나온 이름인데 저도 재밌게 봤습니다. 재밌게 보고 여러 가지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 예쁘긴 한데 그거 빼놓고 나머지는 솔직히 푸크탁. 원작 영화가 워낙 유명한 영화예요. 흑백으로 만들어졌던 첫 번째 타임머신이 굉장히 유명한 영화라서 그 첫 번째 영화 타임머신의 장면 중에서 유명한 장면, 아주 상징적인 장면은
요번 타임머신에서도 그대로 사용이 돼가지고, 오마주라고 하죠. 뭐, 그거는. 표절이 아니고, 존경의 의미로 살려서 놔두는 거예요. 어떤 장면이 그러냐면은, 거기서 주인공이 타임머신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있으면은, 창밖으로 보면은 쇼윈도우가 보이면서 시간이 확 시계바늘이 지나가기 시작하면서 쇼윈도우에 봄철 옷 입혀졌다가 여름철 옷 입혀졌다가 겨울 옷 입혀졌다가 그러면서 쇼윈도우가 이렇게 옷이 팍 바뀌면서 지나간 장면 있죠. 예, 예를 들면 그런 장면들이 흑백으로 만들어졌던 원래 타임머신에 있는 장면의 오마주예요. 굉장히 영화사적으로도 유명한 장면이거든요. 그거를 그대로 갖다가 쓴 거죠. 하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좋았던 거는, 주인공 여자가 우린, 나이트에 조명 구경하러 가남? 나이트에 소파 보러 가남? 물 보러 가지? 우린 영화도 주인공만 이쁘고 잘생기면 그냥 다예요. 왜 이러세요? 딘디디디디딘딘. 다음 사연을 하나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사연을 하나 무작위로 뽑았습니다. 윌리엄이 보냈습니다. 요즘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고2 마녀야. 제목이 학교에서 콘돔 걸린 사건인데 내가 절대 변태라서 콘돔을 가지고 다니는 건 아니라는 것만 알아줘. 흐흐. 일단 저 콘돔이 왜 학교에서 걸렸는가 하면 내가 학교에서 지갑을 잃어버렸거든. 왜 지갑에 콘돔을 넣었냐면 지갑에 콘돔을 넣으면 돈이 많이 들어온다 그러더라고. 우연히 집에서 콘돔을 발견하게 돼 엄마한테 이 사실을 이야기하니 엄마가 콘돔을 지갑에다가 하나 쏙 넣어주셨어. 돈 많이 들어오라고 말이야.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는데요. 집에서 콘돔을 하나 발견하게 됐더니 어머니가 팔려서 이걸 무마하느라고 콘돔이 있으면 집에 돈이 들어온다는 둥 이런 얘기를 해놓고 딸 지갑에도 갖다 꽂아 주었다가 1번. 혹은 이제 성교육상으로도 그렇고 기타 이런저런 어쨌든 나이도 그렇고 해서 딸한테 콘돔을 소지하고 다니게 해야겠는데 얘야 급한 일이 있으면 사용해라라고 말하기엔 너무나 무한하여 콘돔을 갖고 있으면 돈이 많이 들어온단다 라고 엄마가 뻥을 쳤다가 2번. 3. 엄마가 도대체 어디서 들은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3번. 아무튼 콘돔은 물건이니만큼 지갑 깊숙한 데다 넣어놓고 다녔지. 엄마한테 콘돔 학교에서 걸리면 어떡하지? 완전 팔리겠다라고 했는데 말이 씨가 된다더니 정말 걸려버린 거야. 말이 D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이 C가 된대잖아. 말이 D가 되는 경우도 있다. 산울림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 가사에 나오는 거잖아. 아, 내가 한 말이 B가 되고 C가 되고 D가 되고 그대는 아는가 이 마음 C가 돼버린 이 마음. 엄마한테 콘돔 학교에서 걸리면 어떡하지? 완전 창피하겠다 그랬는데 말이 C가 된다더니 정말 걸려버린 거야. 옵스. 학교에서 지갑을 잃어버린 걸 알고 나서는 지갑에 돈도 없고 카드 몇 장만 있으니까 직불 카드만 정지시켜놔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 왜 그렇게 태평하냐면 솔직히 지갑 찾는다 그래도 창피하잖아. 콘돔도 들어있고. 그래서 누가 아무래도 차라리 먹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갑이 나에게 돌아온 거야. 근데 돌아온 것 자체로는 참 고마운 일인데 돈은 다 동전이 다였고 그래서 돌아왔나 봐. 문제는 그거를 찾은 게 학주였다는 거지. 아, 뗐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학생부로 갔거든. 선생님들 표정이 완전
쾌변 독설에 있는 마왕 얼굴 같은 침묵도 아니고 웃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분위기였거든. 난 어서 찾고 가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어서 저기 지갑 찾으면 돼요 라고 하니까 선생님들 확 보는 거야. 그래서 와 진짜 속으로 콘돔 때문에 이거 죽겠구나 싶었거든. 근데 내가 노는 애도 아니고 체구도 작고 막 그러니까 남자랑 원나잇 투나잇 할 그런 애로는 안 보였나 봐. 왜 콘돔을 지갑에 놓고 다니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나는 당당히 엄마가 넣어주셨어요 이랬지. 선생님들 표정이 싹 굳더니 알았다 가봐라 하고 말없이 지갑을 들려보내주시더라고. 솔직히 얼마 전에 학교에 바바리맨 나와서 자칫하면 이상한 애로 찍힐 뻔했는데 다행히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돌려주시더라고. 속으로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지. 일은 더 크게 터지고 말았어. 참고로 여곤대 반에 소문이 돈 거야. 평소에 야설을 읽거나 그러지도 않았는데 졸지에 내 별명은 CD녀가 되고 말았어. CD녀, 콘돔녀. 아무튼 그래서 정말로 지갑에 돈이 잘 들어왔냐고? 그건 지갑에 콘돔을 넣어보라고. 후후후. 마무리는 지갑 속 분홍빛 콘돔이. 콘돔이 지갑에 들어있으면 돈이 들어온다. 왜? 뭐 때문에? 오늘도 상태가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들으신 분께서는 못 알아들으신 상태로 그냥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FM 103.5 AM 792MHz ghoststation.co.kr ghoststation.net 그리고 고릴 라디오 sbs.co.kr의 고스트스테이션 게시판. 이야, 누가 보면 무슨 인공위성 통해서 전 세계 140개국의 중계방송되는지 알겠다. 고스트스테이션입니다. 들으실 노래는 아키버드의 Who's Dream, 마이크로키드의 Goodbye, 상상밴드의 Say Goodbye.
네, 좀 놀아본 오빠의 미심쩍은 상담소, 리틀 플레이드 브라더스 언빌리버블 카운셀링 오피스입니다. 성적 호기심 왕성한 중2 남자의 과외 선생에 비해 내가 과외해준 애들 중에 중딩 2학년 남자애가 있어. 초딩 6학년 때부터 봐준 데다가 친구 조카이기도 해서 둘이 많이 친해. 게다가 내가 보통 과외 선생이 아니잖아. 무려 고스 19 마녀 과외 선생 아니겠삼? 교육은 어릴 때부터 철저히 일하는 마인드로 이런저런 삶의 노하우를 간간히 전수해주고 있는데, 뭐 가장 간단한 예로 이 녀석 6학년 때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여지껏 뽀뽀 한 번 안 해봤다는 거야. 나 원참. 요즘 같은 때는 초딩 때 연애도 해보고 키스도 해봐야 나중에 중고딩 돼서 어깨 좀 으쓱할 수 있는 거라며 졸업여행을 간다길래 추억을 만들고 오라고 함께 작전을 짜줬어요. 차마 내가 초딩한테 키스의 노하우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주기에는 그 여자애가 너무 화들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입술 박치기 정도로 수위 조절을 해줬는데 결론은 석세스. 그래서 요즘 이 남자애가 선생님 덕에 제가 친구들 사이에서는 경험도 이론도 빠삭한 애로 통해요. 하하하 뭐 이래. 너무 3000% 빠졌구려. 그러니까 이 긴 서론의 요지는 여기까지. 그러니까 서론이었다는 거죠. 노래 한 곡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듣느라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애랑 나랑 그만큼 가깝다 이건데, 중딩이 되면서 이 아이 시선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이 내가 오늘 마왕에게 상담받고 싶은 그 포인트라고. 공부하는 중간중간에 내가 설명을 하고 있으면 내 눈을 쳐다보고 있든지 아니면 차라리 책이라도 보든지 해야 될 텐데, 시선의 방향이 얼굴도 아닌 책도 아닌 그 중간이랄까? 대충 짐작이 가지. 이 아이의 이름을 편의상 해촐이라고 할게. 해철 아니야. 해촐양. 걔가 흐리멍텅한 눈빛으로 그곳을 향해 시선을 보내고 있으면 차마 야 어딜 보는 거야 이 자식 이러고는 못하고 해촐아 내 말 듣고 있니? 이러이러하다고 응? 이러고 분위기 환기 차원에서 되새김질 멘트를 날려주는데 그럴 때도 계속 그쪽으로 시선은 고정한 채로 네 듣고 있어요 멍. 처음엔 내가 예민하게 구는 걸까 싶었지만 결정적인 사건도 있었어. 얘 핸드폰이 항상 잠금 설정이 돼 있거든. 근데 핸드폰 사진 구경 좀 해보면 안 될까? 이랬다가 거기 무슨 사진이 있었게? 내 사진하고 내 가슴 부위만 딱 찍힌 사진이 있는 거 있지. 대체 언제 찍은 건지. 게다가 어쩜 얼굴도 함께 찍힌 것도 아니고 딱 거기만 찍혀 있는 거야. 내가 갑자기 멍해서 쳐다보는데 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급히 폰을 뺐더라. 선생님 그게요 그냥 친구들 보여주려고 선생님 사진을 찍은 거예요 라면서 얼버무리더군. 해초라 친구들을 보여주려고 했다고? 근데 이 사진은 뭐니? 아니 그게요 선생님 티셔츠에 그려진 새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요 그래서 찍은 거예요 진짜요 땀 뻘뻘. 차마 너 왜 내 가슴 찍었어 라고 할 수도 없고 하여 그냥 나도 모르는 사진이 남의 핸드폰에 담겨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 싫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여 그 자리에서 지우게 했다고. 이게 작년쯤의 일인데 지금도 종종 그 아이의 흐리멍텅한 시선을 보고 있노라면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삼. 차라리 성인이면 대놓고 줄 텐데 제대로 된 성교육이 필요한 청소년이잖아. 나에게 이 혈기왕성한 청소년을 어찌 감당해야 할런지 부디 조언을 주삼. 내가 마왕의 뜻을 받들어 스응이라는 것은 숨기는 게 아니라 밝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종종 그 아이가 그런 질문을 해와도 아무렇지 않게 대답해주면서 넘겨버리고 그 아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넘어가고 내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니로구나 하고 생각하고 살았거든. 그래도 어쨌거나 중2 남자애는 나에게 너무나 힘이 드고 곧 날씨도 더워지고 점점 옷도 얇아지는데 이 아이 과외하러 갈 때마다 옷도 신경 쓸 수밖에 없고 죽겠삼 마왕 도와줘요. 자연스럽게 치사하게 훔쳐보냐 그러고 막 한 대 딱 날리고 이렇게 잊어먹을 수 있고 다시 한번 쳐다보면 판다 착바라잉 이렇게 대할 자신이 없거든. 그만두세요. 물론 자연스럽게 대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행동도 잘 해오셨지만 자연스럽게 대해도 저쪽에서 도저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정말 특정한 시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2? 뭐 이런 시기. 이럴 때는 차라리 뭐 옆에서 좀 사라져주거나 거리를 띄워주거나 뭐 이런 때가 나을 때도 있어요. 사실은 조금 자연스럽게 대하고
그냥 오히려 무덤덤하게 신경 쓰다 보면 자기가 또 알아서 그 청춘의 관문을 넘어서서 사내 녀석이 되고 뭐 그렇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중2면 머릿속에 99%가 섹스로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제가 그랬거든요. 지금 중학교 2학년 때 제 머릿속에 99.9998%는 섹스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런 식인데 선생님이 옷을 뭐 얇은 옷을 못 입고 오든 무슨 자세로 앉아서 가르치든 뭐든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맨투맨으로 앉아가지고 하악하악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서로 불편하고 서로 이기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사실은 선생님이 이 정도 해주고 자연스럽게 해주고 감싸주려고 노력을 했으면 본인이 이겨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안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 이런 얘기를 애한테 해주셔도 좋습니다. 네가 한창 나이인 것도 알고 뭐 호기심이 있는 것도 알고 그러는데 지난번 전화 사건도 그렇고 너 요즘 공부하려고 그러면 공부는 안 하고 이 선생님이 실컷 쳐다보고 있고 물론 선생님 예쁘니까 그렇겠지만 네가 이따위로 나오면 우리는 계속 못 보는 거야. 난 너 가르치러 오는 거지 너랑 저기 희덕거리러 오는 거 아니거든. 이렇게 때로는 좀 엄하게 얘기해 주실 필요도 있어요. 그리고 남자가 머릿속으로 아리따다라고 생각하는 여성을 보고 아리따다의 기준은 다 자기 기준이죠. 아리따다라는 기준을 보고 그 머릿속으로 온갖 망상이 일어나고 머릿속에서 뭐 해괴한 짓을 막 벌써 수억 번을 뭐 했을는지 뭐 어쩌는지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건 말릴 수도 없고. 단지 남자들이 배워야 하는 것은 그러한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하는 것은 배울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아요. 내 건너편에 앉아있는 여자한테 머릿속으로는 벌써 수백 번, 수천 번 왠가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남자가 배워야 할 건 뭐냐? 그걸 어떻게 거짓말을 할 거냐 말이죠. 어떻게 그것을 티를 내지 않을 것이냐? 어떻게 자연스럽게 대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들키지 말 것이냐? 이걸 배워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는 사람인 이상 어떤 일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가 60살인데 지나가는 손녀딸 같은 이 교복 입은 여학생을 보고 머릿속에서 해괴한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은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저는 그게 밖으로 티가 나는 순간부터 죄와 연결되는 고리로 들어가는 것이고 어느 정도 선을 넘어가면 그때부터 죄가 되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자체는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단지 그거를 겉으로 티를 내거나 가리지 못했을 때 나이값을 하지 못한다고 욕을 먹습니다. 겉으로 티가 날 뿐만 아니라 뭔가의 수상쩍은 행동을 함으로 해서 주위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그러면 그런 노망난 늙은이가 돼가지고서 혼 좀 나야 됩니다. 그 이상 더 뭐 어떤 선을 넘어갔다. 그럼 뭐 감옥에 갇혀서 살아야 되는 거고 뭐 그런 겁니다. 예. 자 그런 생각이 드는 거 한창 또래의 아리따운 여대생 선생님 가슴에 시선이 흘깃흘깃 가는 거 참 무릇하지만 귀여우며 뭐 괜찮은 거 아니겠어요. 제대로 자연스럽게 대해주시고 그리고 이 얘기까지 전해주세요. 너는 이제 그런 거를 통제하고 억제하고 티 내지 않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거고 선생님 앞에서 네가 그런 거 티 내고 이런다는 것 자체가 네가 아직 어린 놈의 아직 상대도 안 되는 잽도 안 되는 뜻인데 제대로 티 안 내는 법부터 배워라. 하악하악 이게 뭐냐 이게 그렇게 얘기를 해보고 안 되면 그만두세요. 버려두면 자연스럽게 선생님이 이제 취업 공부도 해야 되고 해가지고서 시간도 좀 없어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너를 못 가르치겠구나 라고 헤어지고 나면 몇 년 뒤에는 웃는 얼굴로 더 자연스럽게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워야 될 거는 이 험한 상상이 들지 않는 그러려고 막 저기 뭡니까 다빈치 코드에 나오는 것처럼 허벅지에다가 이상한 쇠 찡 박아놓고 막 등에다가 채찍질하고 막 피 흘리면서 막 그런 생각 안 들게 하는 이런 훈련이 아니라 생각 마음대로 하는데
어떻게 거짓말을 할 거냐라는 문제라고요. 남자가 처음엔 그런 거짓말을 배웁니다. 호기심이 가지만, 그리고 호감이 가지만, 가지 않는 척하는 거짓말을 배워야 예의를 갖출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바라는 건 딴 데 있지만, 진짜로 좋아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야, 그래야 건수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점점 들면 들수록 사악한 쪽에, 반대쪽에 거짓말을 배우죠. 감정이 없는데도 있는 척하는 거. 감정이 있지만 없는 척하도록 훈련을 하는 거. 그건 신사가 되는 길입니다. I am sorry, but I love you 다 가진 말. 뷰렛의 거짓말, 네스티오나의 요단강 보내드리겠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널 생각했어. 오늘부터 볼 수 없는데 어제처럼 햇살은 또 눈이 부셔. 눈물이 나 잊어야 하는데 듣고 싶어.
자, 이번에는 헐레미 슝슝이 보낸 글입니다. 왜 어른들은 철학 공부를 반대하는 걸까? 식구들 안녕. 난 지금 고2인데 곧 쓰는 중3 때부터 들었었어. 사실 오늘 사연 쓰는 게 처음이야. 그냥 듣는 것만 즐기다 나도 고민이 생겨서 말이지. 어른들한테 말하면 별로 긍정적으로 생각해주는 사람도 없고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됐어. 일단 각설하고 나는 대략 중2 때부터 철학책을 읽기 시작했어. 그냥 어느 날 문득 소피의 세계였을 거야. 아무튼 그 책을 읽었는데 진짜 재밌는 거야. 뭔가 모르던 걸 알게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닥치는 대로 철학책만 골라 읽었어.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진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됐지. 부모님은 내가 선생님이 되기를 원하셔. 사실은 나도 선생님이 되고 싶기도 하고. 근데 철학 쪽 공부를 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은 거야. 그래서 엄마한테 철학 공부를 하고 싶다고 그랬지. 근데 엄마는 무슨 소리냐면서 뭐 먹고 살라고 철학 공부를 하냐고 뭐라고 그러시는 거야. 그냥 그러려니 생각했어. 그때는 내가 교사가 되기를 엄마가 너무 원하시니까. 나는 나름 절충적인 방안으로 사범대 윤리교육학과에 진학하고자 했지. 근데 있지, 주변 어른들이 다 쓸데없이 왜 철학 공부하냐고 그러는 거야. 엄마도 아직까지는 반대인 것 같아. 하고 싶은 건 하라고 하는데 약간 눈치 준 정도? 그래서 그냥 엄마한테 철학 공부 접겠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엄마는 다행이라는 식으로 말하고. 근데 내가 더 짜증나는 거는 엄마가 아줌마들한테 우리 딸이 철학 쪽으로 가는 거 접었다고 그러니까 아줌마들이 다 다행이다, 잘 생각했다, 한결같이 그러는 거야. 아니, 내 인생 내가 살겠다는데 왜 어른들이 참견하고 그러냐고. 어떻게 생각해? 난 말이지, 내가 하고 싶은 공부 내가 하면서 살고 싶어. 철학이 그렇게 쓸데없는 학문이야?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말이지. 식구들 의견 좀 듣고 싶어. 도와줘. 이게 이제 대표적인 어른 아이의 오류인데요. 아이들은 편견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사실을 직관적으로 보고, 이것이 중요하구나. 나한테 이렇게 말하자면 살면서 철학이 지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뿐만 아니라 뭐 음악이 찡하게 내 마음에 와서 와 닿을 때, 만화라는 거를 보면 내가 눈물 콧물 흘릴 때, 내가 뭐 땀을 흘리면서 이 땀이라는 게 너무 좋구나라고 느꼈을 때, 내 삶에 뭔가가 다가와서 나를 탁 때린다라는 거는 뭔가 거기에 중요한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오히려 그 편견에 가려져서 그런 거를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좀 더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부모님이 10명이 있으면 한 반에 만일 10명의 학생이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10명 중에 공부 잘한다라는 애들을 몇 명 정도를 공부 잘한다 그러는 걸까요? 저는 10명이면 1명 정도라고 봐요. 10명 중에 2등 했다 그러는 건 공부 잘했다 그러고 좀 그렇고, 그냥 10명 중에 1등 정도? 그러니까 30명 중에 한 3등, 10분의 1, 10% 정도 안에 들어갔으면 공부 잘했다라고 치는 거잖아요. 아닌가?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떤 문장을 얻을 수 있죠?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 90%는 공부를 못한 분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공부해 이런 사람들이 한 90% 정도 돼요. 진짜 공부하면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런 사람들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90%가 누구냐면, 제가 너무 단정지어서 말하는 것 같고 말 좀 못되게 하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무슨 말 뜻인지 알아들으실 거예요. 학교 때 공부 못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잘해본 적도 없고, 공부를 잘하는 요령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하는 게 공부고, 그리고 진로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되고, 이거에 대해서 모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워 들은 게, 제가 우리 부모님들 욕하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되게 좀 민망하기는 한데, 아니, 노골적으로 까고 얘기해보자고. 진짜로. 우리 부모님들 중에 90%는 학교 때 공부를 못했다. 그리고 의대나 법대나 뭐 이런 데를 나오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더라 라는 정보만 어디서 그냥 주워 들으신 거지, 실제로 의사나 뭐 법관이 될 만한 점수를 따본 적도 없고 그런 공부를 해본 적도 없고 그런 수준에 접근해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들내미 딸내미한테는 그 얘기를 하려니까 할 수 있는 얘기가 뭐가 있느냐. 공부해. 그 다음에 애한테 합리적으로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못 해주니까 자기가 그런 거를 느껴서, 마음이 동해서 공부를 해야겠구나. 공부란 이렇게 즐겁구나. 공부는 말이지. 이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얘기를 못하니까 애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너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데 굶어 죽는다고.
겁주는 얘기 말고 할 게 없는 거야, 부모가. 그러니까 얼마나 무지하면 철학에 대해서 이렇게 아줌마들이 얘기를 하시냐고요. 진짜 깝깝한 거지. 근데 무지한 거를 무지한 거라고 얘기를 하지 못하면 그런 세상 뭐 하려고 살겠어요. 무지한 거에 대해서 무지한 거라고 얘기해야지. 일단 뭐가 무지하냐면 철학과를 진학하는 게 모든 학문의 기초학문이 된다. 뭐 이런 철학의 뭐 어쩌 의미 막 이런 얘기 빼고라도 교직 진출률이 되게 높은 과예요. 철학과가. 엄마 선생님 되게 원한다며. 철학과에도 교직 이수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철학과 출신들이 이 언론 방송 계통, 그리고 교직 계통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철학과들이 잘 가는 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철학과 나오면 굶어 죽을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한테 3분만 더 붙잡고 얘기해보면 아니 그거 저 미아리에서 이렇게 돗자리 깔고 전부 온 거 아니냐고 얘기하는 사람서부터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본이 없는 나라가 돼서 그래요. 우리나라가 지금 근본이 없이 정신이 없이 표류하는 나라가 되니까 철학을 비웃는다라는 거는 그 가족으로 치면은 자기 부모 자기 조상 비웃는 거거든요. 내 부모 내 할아버지 내 조상 없이 내가 여기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 근데 철학을 하 웃으면서 거기 나가서 뭐 먹고 살래 이랬던 사람들. 저도 철학과 진학만 했고 졸업은 못했는데 저 철학과 갈 때 주위에 비웃고 말린 사람들 진짜 많았거든요. 거기 나가서 뭐 먹고 살 거냐고. 그분들이 어쩌면 맞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철학을 전공해서 철학으로 지금 먹고 살고 있진 않으니까. 그렇지만 철학과를 갔기 때문에 내가 음악을 하든 뭘 하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죠. 근데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게 하나 있어요. 내 주위에서 철학과 나와서 너 뭐 먹고 살래라고 얘기한 사람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악담같이 들리죠. 근데 또 모르면서 진짜 인생 또 모르면서 잘난 척하면서 야 철학과 나와서 뭐 먹고 살래. 이 한국 사회라는 사회가 아무리 지금 표류하고 있는 사회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적인 지식 소양이나 사회에 대한 인식 그리고 사회 정세에 대한 판별 이게 기준치 이상이 되는 사람이면 철학을 그렇게 비웃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 과를 가면은 요쪽으로 저쪽으로 이어지는 그 연결고리들이 굉장히 많은 과이기 때문에 유리한 측면이 있는 거는 분명히. 자격증 뭐 이렇게 해가지고 먹고 사는 거? 아이고 의대 나와가지고 의사 자격증 떨어진 놈도 봤네 난. 의대 나왔는데 의사 자격증 떨어지면 뭐해 먹고 사나?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서 법대 나와서 40패스 하는 사람들은 뭐하고 사는? 법대 나와서 40패스 하는 사람들은 그럼 다 굶어 죽었겠네? 아니 법대 나와서 40패스 안 한 거나 철학과 졸업한 거나 무슨 차이인데요? 그러니까 말이죠. 죄송한데 진학에 관해서는 헐레미 슝슝 씨는 선생님들 중에서도 이거 시간 다 됐다. 2부로 넘어가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시간이 다 됐네. 네. 들으면 들을수록 기분 좋아지는 행복 주파수 103.5 SBS 라디오와 함께하세요. 아침 6시 5분 세상을 여는 모든 소식 정성문의
아침 7시 10분 본격 시사의 핵심 백지연의 SBS 전망대. 우리보다 찰떡궁합은 없다. 낮 12시 20분 김지영 남성진의 좋아. 지루한 퇴근길을 확 바꿔드립니다. 저녁 6시 20분 허참 김주희의 즐거운 저녁길. 우리 집에 놀러오세요. 매일 밤 8시 30분 이봉원 박미선의 우리 집 라디오. 낭만과 감성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밤 10시 5분 최백호의 낭만시대. 마왕이 돌아왔다. 밤 12시 5분 신해철의 고스트 스테이션. 대한민국 라디오의 중심 103.5 SBS 라디오.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작고 여린 빈손일지라도 거칠고 소박한 빈손일지라도 사랑과 희망을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일, 당신의 빈손으로도 충분합니다. 공익광고협의회. AM 792kHz, FM 103.5MHz, SBS 라디오입니다. HLSQ.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것조차 진보를 거듭한다. 그랜저 뉴 럭셔리. 2008년 새로워진 그랜저 뉴 럭셔리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연인이라면 뽀뽀하면 되고 원수라면 확 돌아서면 되고 가족이라면 지름은 치면 되고 기본료 반값 할인받으면 되고 요금도 생각대로 하면 되고 홈페이지 참조. 생각들었지. 오늘 전 놀라운 사실을 또 하나 발견했습니다. 아기가 세상을 배울 때도, 철수영이가 진도를 나갈 때도, 철수바둑이가 친해질 때도 꼭 필요한 것이 있죠. 만지기와 반응하기. 그게 바로 햅틱이죠. 만져라 반응하리라. 애니컬 햅틱. Don't play love. 애니컬. 예, 그 일부에서 좀 놀아본 오빠의 미적은 상담소 하다가 헐랭이 충충량이 철학과 가고 싶고 철학 공부를 하고 싶은데 엄마 친구들 아줌마들이 철학 접은 거 잘했다고 거기 나와서 뭐 할 거냐고 뭐 이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아주머니들은 고스톱이나 치고 계시라 그러세요. 그냥 찜질방에서 남의 자녀의 그것도 중요한 인생이 걸린 문제에 관여를 하거나 뭐 충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식견들은 안 되시는 것 같고.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간다고 찜질방에서 고스톱이나 하고 계시면 누가 뭐라 그러지 않을 텐데, 남의 집 귀한 딸내미 진학 상담은 왜 해준답니까? 최소한, 그래도 얘기가 되는 사람들은 이런 분들이었죠. 저한테도 철학 말리는 분 중에서 이렇게 얘기한 분들은 있었어요. 진짜 멋있는 학문이다. 한번 해볼 만한 학문이고. 근데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사회 진출을 할 때에 자격증이 있고 완전히 안전한 이런 과를 택하는 거에 비해서는, 그거 잘못하면 뜬구름 잡는 소리가 될 수도 있는 건데, 네가 마음이 정말 독하게 딱 정해져 있으면 그 과 나와서 너 하고 싶은 걸 뭐든지 할 수 있겠지. 네가 그럴 준비가 됐냐. 독하게 맘먹었을 거 아니면은 훨씬 더 안전한 과로 골라라, 그냥. 쉬운 길이 아니다, 그게. 이렇게 얘기하신 제 친척분이 한 분 계셨어요. 지금도, 굉장히 정확한 어드바이스였다고 생각하는 게, 그분이 말씀하시듯이 제가 그렇게 독한 놈이 아니었고, 그랬기 때문에 결국 그 과를 졸업하거나 그 학문으로 대성하지를 못했어요. 예. 쉽지 않은 길입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취직 못하는 과도 아니고 열등한 과도 아니고 그리고 교사를 되기에는 상당히 적합한 과입니다. 이 학과를 졸업하면 뭐가 되나요?
각 대학교의 각과 밑 옆에다가 직업 소개란 거기에 이렇게 철학과 옆에 보면 교사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어머니하고 잘 생각해 보시고 주변에 좀 좋은 어드바이스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좀 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어머니 친구들 아줌마들은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네요. 아주머니들한테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다고 전해주시고요. 저기 찜질방에서 고스톱 치시면 누가 욕한 사람은 없으니까 계속 저기 고스톱도 하시고 점백 이상은 치지 마시라고. 점백 이상은 잡혀 들어가니까 점 10 정도에서 스윙 휘두르면서 쫙쫙 패 맞추고 계시라고. 그래가지고 청단도 하고 홍단도 하고 초단도 하고 아주 스윙 쫙쫙 허투짝 맞추면서 그러면서 철학도 비웃고 윤리도 비웃고 이 사고도 관념도 그리고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비웃으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나중에 한 90세에서 100세 정도 되셨을 때 그때쯤 돼서 저 강남에 있는 늘어진 아파트에서 혼자 아파가지고 누워가지고 키우는 자식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몸은 아파 죽겠고 혼자서 되게 괴로워서 강남 저 아파트에 누워 계시면 천장이 내려와서 위로도 하고 문짝이 와서 안아주고 그러면서 마루짱이 이렇게 싹 일어나서 너는 올바른 길을 살아왔어 My way 이러면서 노래도 불러줄 테니까 그렇게 계속 살라고 전해주십시오. 노래는 데이브 매튜스 밴드의 Too Much를 준비했고 스핀 덕터스의 What Time Is It 그리고 레드 헛 칠리 페퍼스의 Hum That Boom 이렇게 세 곡짜리 매달려 준비해봤습니다. Through the doors, 'cause
예비군 훈련 얘기가 나와서 생각난 이등병 내 남친. 아이디는 한방 인생 로. 내 남친은 그래봬도 메이커 부대라는 8사단 포병이야. 에? 메이커 부대요? 이 PD, 메이커 부대가 뭐야? 저 공익인데요. 난 방이었는데. 우리가 이런 거 아나. 그러니까 뭐 좀 이렇게 폼 잡는 부대인가 보지, 이게? 8사단이면 오뚜기가 8사단인 것 같은데. 8사단 포병이면 뭐 좀 힘주는 거냐? 오뚜기예요. 이거, 그러니까 자기 남자친구가 자기한테 와서 한 얘기인 거 아니야. 우리 부대가 말이지. 뭐 이러면서. 세상에 그렇게 얘기 안 하는 부대가 어디 있어. 나 다니던 부대도 내가 차마 사단 번호 말은 할 순 없지만 참 B 부대는 뭐에 빛나는 뭐 어쩌고 또 얘기했지만 사실은 수도권 바로 옆에서 탱자탱자 당나라 부대. 그래도 무슨 빛나는 뭐가 어쩌고 빛나면 뭐 빛나. 입대한 지는 얼마 안 돼서 겨우 2등병이고 이봐봐. 입대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우리 8사단 보병이래잖아. 입대하고 나서 6개월 지나서 1병만 달아봐라. 이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욕을 하지. 근데 2등병이니까 아직까지 세뇌가 풀리지를 않아가지고 자기네 부대 너무 자랑스럽다. 미치겠다. 올해로 사귄 지 3년이 다 돼가는 사이인데 주변에선 다들 깨질 거야. 곧 찢어질 거야. 그냥 헤어지는 게 네가 편해. 정말 진짜 기다릴까? 결국 너도 깨질걸? 기다린다고 하고 끝까지 간 사람 못 봤어. 끝까지 기다려도 야 군화가 꺾일걸? 이렇게 얘기를 해. 고무신이 힘들다지만 지인들까지 이러니까 더 짜증난다. 아무리 내 남자친구가 잘난 구석이 없다고 해도 그래도 나한테는 제법 소중한 사람이고 그렇게 지금까지 만난 건데 주변에서 그런 짓궂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뭘까? 이런 얘기 쏙 들어가는 방법 없나? 2년 동안 이런 얘기 들으면서 기다려야 돼? 확실히 기다릴 거거든? 난 기다릴 자신이 있는데 자꾸 주변에서 뭐라 그러니까 괜히 주눅 드는 것 같아. 식구들도 그렇게 생각해? 2년 동안 기다려주면 바보인 거야? 그리고 그렇게 100% 다 깨져? 군대 가면 그렇게 다 못 기다리게 되는 거? 그리고 가장 걱정되는 건 정말 기다려줘도 군화 꺾어 신는 거야? 군대 갔다 오거나 기다려본 친구들 얘기 좀 해줘. 요즘엔요. 남친 군대 갔다고 해서 뭐 기다린다라는 거를 그 누구도 뭐 어떻게 이런 위로를 안 합니다. 오히려 놀려대죠. 그러니까 다 이렇게 놀려대죠. 옛날 군대 3년 뭐 얘기지? 그 뭐 김민우는 뭐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래놓고 진 3년 갔냐고. 빵이었다고요, 빵이. 공군도 3년 아니라고요. 그리고 기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기간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기다릴 때 둘이 떨어져 있어야만 할 때 이때는 멀쩡히 지내다가 말년 휴가 이제 자주 나오게 되고 얼굴 자주 보게 되고 이러면서 싸움 나고 막판에 엎어지고 이런 문제가 많은 게 사람 문제는 아웃 오브 사이트 아웃 오브 마인드라고 하지만 그것도 경우의 수의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면 멀어진다라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안 봤는데 안 멀어졌다라는 경우도 있는 거고 봤는데 멀어졌다라는 경우도 있는 거고 봤고 안 멀어졌다라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이 경우 중에 하나가 안 보면 멀어진다죠. 안 보면 멀어진다는 이 경우 중에 하나야 그냥. 그리고 유학도 그렇습니다. 유학도 뭐 몇 년 유학을 가서 뭐 기다리다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이제 잘 되는 요령 한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기다린다라는 표현 자체를 지워버리세요.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기다린다는 건 뭐냐면
저쪽 사람은 뭔가를 하고 있고, 요즘은 영어가 대세죠? 그러니까 저쪽 사이드에서는 doing something을 하고 있고 나는 여기서 waiting을 하면서 doing nothing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저쪽을 내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남자친구는 군대에서 군 복무를 하고 있고 나는 지금 여기서 뭐를 하고 있고 뭐 예를 들어 뭐 학교를 다니고 있고 뭐 직장을 다니고 있고 아니면 취미 생활을 하고 있고 지는 지 할 일을 하고 나는 내 할 일을 하는 거지 내가 저쪽을 기다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저쪽도 군대 안에서 이 뺑뺑이 돌면서 내 여자친구 만날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기다린다라는 것은 이쪽이 수동 저쪽이 능동 해서 여자가 남자를 기다린다. 이런 표현 쓰면 말입니다. 잘 될 리가 없어요. 잘 될 리가 없나. 그리고 꼭이 군대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군대를 지금 남자친구가 안 가고 둘이 계속 사귀었어도 이 둘이 앞으로 1년 내로 깨질 확률이 제가 볼 땐 70%입니다. 진짜로. 사귄 지 3년 돼간다 그랬죠? 그러면 3년에서 4년 넘어갈 때 둘이 깨질 확률이 얼만데요? 군대 안 갔어도. 남자친구가 어느 면제됐어. 아니면 남자친구가 지금, 포병에 있다가 저기 포탄 아래 머리 맞아가지고 깨져가지고서 의가서 제대했어. 이제 군대랑은 상관이 없어. 그러면 당신하고 당신 남자친구하고 2009년까지 안 깨지고 사귈 확률이 얼만데? 얼마든지 깨질 확률이 있다는 거죠. 군대 때문에라고 얘기하는데 군대 때문에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 시대는. 근데 인생관이 많이 바뀌고 남자를 보는 시각, 여자를 보는 시각이 많이 바뀔 때예요. 근데 남자가 그게 정체돼 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는. 군대에 있을 때는 여자를 볼 기회가 없고 여자랑 얘기를 할 기회가 없고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볼 이 기회가 없으니까 여자에 대한 시각이 변하거나 여자에 대한 생각이 변하거나 뭐 이럴 시간이 없어요. 근데 이제 막상 제대해가지고 딱 나와보니까 여자친구가 3년 기다려줬는데 이제 이 여자 저 여자 보고 생각도 해보고 멈췄던 뇌가 다시 굴러가기 시작한 거죠. 군대에 있던 동안 올스톱 돼 있던 뇌하고 사고방식이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지. 그래서 남자 쪽에서 자 헤어지자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여자는 물론 밖에서 계속 이 남자 저 남자 보고 생각이 바뀌고 그러고 있으니까 미안해 자기야 뭐 이러고 이제 그 다음엔 타령하고 뭐 난리 나고 뭐 이렇게 되는 거겠지만 어쨌건 간에 군대 때문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둘이 깨져도 둘이 안 돼서 깨지는 거지 군대 때문에 깨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둘이 잘 돼도 남자친구 군대 가 있는 동안 기다려서 잘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기다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무슨 망부석이? 몇 년도에? 들으실 노래의 이번 시리즈는 레인보우의 킬러 킹 맞냐? 예, 레인보우의 킬러 킹, 화이트스네이크의 갬블러 그리고 밴 헤일런의 Hot for Teacher.
영숙이 언니는 망 엄마 아빠한테 뭐라고 불러? 엄마 아빠라고 부르죠. 엄마 아빠인데 엄마 아빠라고 부르지 뭐라고 불러요 엄마 아빠를?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엄마 아빠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저랑 있을 때는 자기 친정엄마도 엄마, 그리고 시부모도 엄마, 이렇게 얘기해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명이 붙어서 잠실 엄마라고 얘기하면 그게 이제 시엄마를 얘기하는 거고, 뭐 이렇게, 좀, 그런데요? 오늘 학교에서 학교쌤이 애들을 잠 깨우려고 얘기하는데 우리 반 애들 다 그냥 듣고 있는데 나 혼자 열받아서 주먹이 하얘지도록 쥐고 손 부들부들 떨다 나 혼자 스트레스 받아서 그대로 혼이 나가버렸어. 고등학교 2학년 문학 하 교과서에 무슨 금수 오이록인가는 동물 9마리가 나오는데 거기서 까마귀가 반포지효를 주장하며 인간들을 욕하는 게 나오는데 거기서 며느리가 기어올라서 시부모를 욕하려 든다는 거야. 아니 그건 옛날이니까
이미 마왕에게 수차례 들어왔기에 이젠 귀에 먹히지도 않는 소리라고 듣고 있었어. 근데 쌤이 이런 말을 덧붙이는 거야. 요즘 것들은 덕이 올라와서 며느리가 지 시부모한테 시엄마 시아빠라고 해. 내 딸이 지 엄마한테 엄마 어디야? 라고 반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이리와 족보에서 파내버리기 전에 빨리 와라면서 그 뒤로는 자기가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자기 엄마한테 존댓말을 쓰는 그 딸이 마음을 고쳐먹었다고 웃는데 갑자기 머리가 띵해지더니 갑자기 열이 차서 기절할 뻔했어. 마왕이 고깃집에서 가족 앞에다가 세워놓고 욕하는 남자 마왕이 고깃집에서 가족 앞에다가 세워놓고 욕하는 남자 보고 열받아서 쓰러졌다는 거 이제 이해할 것 같았어. 서른 길었지. 그 선생물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식은 부모한테 엄마 아빠라는 호칭 쓰면 완전 망나니이고 반말 써도 똑같은 인간이래. 아니 부모 자식 간의 예의가 당연히 필요하긴 하지.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도 어른과 젊은이이기 전에 부모 자식 간이잖아. 세상 누구보다 친근하고 가깝고 같이 있을 땐 즐거워야 할 사이인데 서로의 상호 존중 안에서 이루어지는 반말과 가벼운 호칭이 잘못된 거냐고. 그게 결혼할 나이인 딸한테 족보 파낸다는 소리까지 할 소리냐고. 이게 내가 똑같은 처지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야. 난 내 부모님한테 존댓말 꼬박꼬박 쓰거든. 그놈이 천륜이 뭔진 모르겠지만 난 인정 못하겠어. 선생 얘기를 들어봐도 자기 아내는 전혀 감정 없는데 그 선생 혼자 날뛰는 거거든. 며느리와 시부모도 마찬가지 아니야. 시부모가 며느리한테 못할 짓 찾아내가며 신데렐라 부리도 죽여놓는 것도 보기 싫고 제일 보기 싫은 건 자식이든 부모 사이든 며느리와 시부모 사이든 한 가족이니까 정말 친근하게 지내는 거 아니야? 물론 서로 원한다면 어머니 아버지 깍듯이 대하고 존댓말 팍팍 써가면서 하는 게 화목의 길이 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엄마 아빠 시엄마 시아빠라고 부르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으면 반말을 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영숙이 언니 막내 엄마 아빠한테 뭐라고 불러? 내 생각이 그렇게 잘못된 거야? 주체할 수 없는 내 마음속에 I hate Korea, I hate school, I hate teacher, I hate parents. 내 친구가 옆에서 엎드려 뻗쳐한 자세로 발길질로 차이고 난 뻗치기 전에 넥타이 정리하고 있는데 옆에서 발로 차고 있길래 원래 맞는다는 사실 자체로 날 존중한다면 화를 낼 줄 알아야 되는 건데 안 아프다고 그냥 감정 없이 맞았던 내가 너무나도 부끄러운데 지금 화풀이 삼아 글을 너무 쓰셔가지고 옆 동네로 글이 마구 가고 계세요. 수업 시간에 세상의 법은 강자를 위해 존재하고 있으니 그걸 따라서 강자가 되어야 한다. 돈 못 버는 것들은 쓰레기다 천민이다라고 주장하는 선생들에게 차마 옆에서 뺨 때리고 후들겨 패지 못한 내가 창피하고 슬프지만 그래도 이번 일은 나도 모르겠어. 으아 미치겠어. 알려줘 부탁이야. 사슴이랑 술록은 내 삶의 가치관과 내 꿈과 이상향을 결정하는 내 인생에 있어서 5번째로 중요한 초중대사이지만 그래도 알려줘 마응. 내가 틀린 거야? 그 수업 시간에 교사로서 학생에게 가르칠 수 있는 이런 내용은 가르쳐도 된다 안 된다. 가령 미국 같은 경우에는 창조론만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 진화론만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 진화론과 창조론은 동시에 가르쳐져야 된다. 선생 자신의 견해에 따라서 무조건 창조론이 옳다라고 가르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그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 세대가 그 전체 다음번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한 정신적인 유산과 이것을 옳고 이것을 그르다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그리고 그 주장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고 그 다음의 숙제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 이거를 우리가 아마 교육이라고 부를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교육의 현장에서 세상의 법은 강자를 위해 존재하고 있으니 그걸 따라서 강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거는 교사로서 입에 차마 담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죠.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죠. 그렇다면 불행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현재 교육 현장에서 선생님을 우리가 잘 골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선생님 얘기는 우리가 진심으로 귀담아 듣고 평생 가져가야 될 그런 얘기로 귀담아 듣지만 어느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는 그냥 듣는 얘기로 흘려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교사 입에서 세상의 법은 강자를 위해 존재하고 있으니 그러에 따라서 강자가 돼야 되고 돈 못 버는 것들은 쓰레기다 천민이다 라는 얘기가 교사 입에서 나왔다 그러면은 그건 선생이나 교사가 잘못된 게 아니고 그 사람이나 선생이나 교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지금 교단에서 얘기하는 잘못된 그릇된 내용을 우리가 듣고 있는 거지. 그 사람이 선생으로서 잘했다 못했다의 문제 아니거든요. 이건 선생이 아니거든. 이건 자체 이미. 만일 시어머니하고 시아버지하고 사이가 되게 안 좋은 며느리가 있으면
우리 시어머니하고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내가 좀 약 올려야겠다. 버르장머리 없게 굴어서 시엄마 왜요? 이러고 약 올리는 데다 이 호칭을 쓰겠어요? 상식이 사람 사는데 상식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 시엄마 시아빠라는 거는 자기 친정 엄마 아빠 못지않게 살갑게 지낸다라는 거를 남들한테 과시도 할 겸 그리고 그런 마음을 표시도 할 겸 우리 친정 엄마 아빠 못지않게 살갑고 가깝게 대하고 있습니다라는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호칭이지 시엄마 시아빠라는 호칭이 시부모를 모욕하거나 깎아내리기 위한 용도로 쓰였다라는 적을 저는 들어본 적도 없고 실제로 현재 우리의 언어 습관에서 그런 용례는 불가능합니다. 시어머니나 시아버지를 모욕하고 깎아내리기 위한 용도로 시엄마 시아빠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라고 할 때 만들 수 있어요? 용례상으로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그래서 자기 딸한테 족보에서 파내버리기 전에 뭐 어쩌고 호주제 폐지된 지가 언젠데 이건 말입니다. 그 가부장적인 마지막 남아있는 그 컴플렉스하고 이제 잊지도 않은 권위 속에서 컴플렉스 속에서 우쭐거리고 있는 한 중년 남자의 비참한 모습을 보신 것이지 그 선생님을 본 게 아닙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중년 남자들이 다 저 정도로 우쭐거리면서 아내하고 딸 위해서 군림하려고 들지 않아요. 하지만 옛날만한 그 어떤 권위나 이런 건 없거든요. 근데 미치겠거든. 가르치다가 금수 오이록 막 이런 데를 보면 분명히 뭐 이 빵빵하게 어른들이 대우를 받아야 된다, 남자가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고 써 있는데 지금 세상을 보면 자기는 전혀 그렇게 못 살고 있거든. 그걸 보고 화를 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부당한 선생님들한테 맞서서 주먹을 휘두르지 못한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정녕 부끄러워할 시절은 언제냐 하면 말입니다. 그렇게 화내는 마음을 잊어갈 때, 이제 나는 더 이상 해당자가 아니거든. 나는 더 이상 교복을 입지 않거든. 나는 더 이상 교복에 딸린 그 넥타이 쪼가리를 매지 않아도 되거든. 그래서 더 이상 선생들한테 그 꼴을 당하지 않아도 되거든. 이라는 마음으로 길 가는 학생들을 쳐다보면서 얘들아 고생해라. 나도 니들 맘때는 다 그랬단다. 다 그런 거란다. 억울하면 어른 되어라. 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욕하던 어른들하고 똑같이 돼가지고 이것들이 어때고 눈을 시퍼렇게 뜨고 라면서 애들한테 기죽이고 애들 말을 전혀 들어주지 않는 어른이 되어버린, 그래서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욕하던 그 어른의 모습으로 변해버린 거울을 보면서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지. 지금 청소년인 당신이 무력이나 폭력으로 당신의 선생이나 뭐 이런 사람들의 부당한 행동이나 말을 저지하지 못했다고 해서 당신이 부끄러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답니다. 하지만 나중에 내 모습이 변해버리고 내가 욕하는 사람들을 내가 닮아버려서 부끄러워졌을 때는 땅바닥을 쳐다보면서 고개를 수그리고 아무리 술을 먹어도 그 부끄러움을 보상받을 길이 없을 거라는 거, 그리고 그게 진짜로 무서운 일일 거라는 거를 그냥 어렴풋이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조니의 Chain Reaction, 스틱스의 Mr. Roboto까지 준비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뵐게요.
machines dehumanize. The time has come at last. I've got a secret to throw away this past. I've got a secret. Now everyone can see. I've got a secret. My true identity. I'm Kilroy. 박지성은 평발이었다. 강수진은 연수벌레였다. 젊음의 호기로 너의 꿈을 펼쳐라. 공익광고 협의회. AM 792kHz, FM 103.5MHz SBS 라디오입니다. HLSQ. 잇몸 자신있습니까? 네가 단 잇몸이라 자신 있습니다. 저는 네가 나를 믿습니다. 네가 단. 잇몸을 탄탄하게. 네가 탄. 좋은 치료제 넘치는 건강 명인제약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돈 받을 때 그것만큼 보람되고 기쁜 일도 없잖아요. 그런데 누가 나한테 칭찬을 해줘